청약 지도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드파인 광안, 그리고 안락 재건축, 사직 재건축, 그리고 해운대구에 들어오는 센텀, 르엘, 수영구에 들어올 남천 서밋입니다. 처음으로 부산에서 시작부터 진행되는 드파인 하이엔드입니다. 그리고 광안역 2호선 초역세권의 단지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남천동 해안가 라인, 광안리 바다뷰, 광안대교가 나오는 뷰를 가지고 있는 해안가 라인의 고급 아파트입니다. 해운대 사람들 모르는 사람 없는 바로 웨이브시티입니다. 사직동 하면 무조건 학군지잖아요. 그리고 사직 1-6구역의 가장 큰 강점은 그냥 학군지예요. 가장 큰 장점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품고 있는 초중 고품하다. 안녕하세요, 강남콩입니다. 오늘은 2024 부산 로또 청약 단지 어디가 남아있는지 한번 볼 거예요. 부산에는 이제 앞으로 드파인 광안이라든지 센텀 르엘 24년도 하반기에는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단지들을 5개 가지고 와봤습니다. 부산의 분위기를 한번 봐야겠죠. 23년 하반기부터 나왔던 청약들이 모두 미분양 상태예요. 그 와중에 이제 곧 마감 임박을 보이고 있는 롯데캐슬 시그니처입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이 상승하는지 보려면 이 미분양들이 얼마나 빠르게 해소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양정 롯데캐슬 이후에 입지 그래도 나쁘지 않은 곳들은 이렇게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일반 분양 개수도 많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곧 분양 마감을 앞두고 있다. 해링턴 말에 아직도 많이 남아있죠. 시청역 해무르 센티아 아직 많이 남아있죠. 그리고 24년 상반기의 청약 결과는 어떤 거 봤더니 다 미분양이에요. 미분양. 잘 될 만한 단지들이 없었죠. 일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분양 그 대행 과장님한테 여쭤보니까 300세대 정도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5월부터 6월까지의 청약 결과를 봤더니 이것 또한 전부 미분양이에요. 그럼에도 주목해야 될 단지가 있죠. 바로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 그리고 블랑 서밋 74입니다.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 같은 경우에는 평당 2,500에 나왔죠. 블랑 서밋 같은 경우에는 평당 3,100이었어요. 하이엔드 아파트라서 지금 계약률이 한 30% 정도 이상 되었다고 하고,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감 임박을 앞두고 있습니다.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 이후에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고, 서울은 지금 거의 정고점을 돌파했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해야 될 것은 부산은 여전히 미분양 가구가 너무 많다. 이 미분양 가구는 11년 만에 최대였다.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분양가 너무 비쌌죠. 시장이 너무 분위기 안 좋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입지라고 생각해요. 입지가 괜찮은 곳들이 없었기 때문에 미분양이 날 수밖에 없었고, 사실 상승장에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 분양했어 봐요. 평당 2,500이라고 사람들이 지금도 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말해주잖아요. 곧 뭐다? 마감 임박이다. 이 미분양 개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에는 우리가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산의 미분양 현황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부산의 미분양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된다? 5,496세나 된다. 그리고 이게 11년 만에 미분양 개수 최대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는 주목해야 할 만한 분양 단지들이 들어옵니다. 부산은 13,000세대 정도 분양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뉴스 기사 보면 사직 1-6구역, 그리고 당리승학 지역주택조합, 그리고 드파인 광안, 그리고 하늘채 라크뷰. 하지만 관심 가져야 할 만한 단지들이 이 외에도 센텀 르엘 예정되어 있죠. 안락 1 재건축이 2009년도부터 재건축을 시작해서 밀리고 올해도 솔직히 할지 안 할지 몰라. 하지만 예정은 되어 있다. 청약 지도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13,000세대나 분양을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드파인 광안, 그리고 안락 재건축, 사직 재건축, 그리고 해운대구에 들어오는 센텀 르엘, 수영구에 들어올 남천 서밋입니다. 얘네는 되기만 되면 그냥 대박이죠. 우리가 보유할 수만 있다면요. 24년도에 13,000세대가 하반기에 또 분양을 앞두고 있다. 첫 번째 관심 가져야 할 단지, 바로 드파인 광안입니다. 드파인 센텀은 사실 건축 중에 바뀐 세대이지만 드파인 광안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부산에서 시작부터 진행되는 드파인 하이엔드입니다. 그리고 광안역 2호선 초역세권의 단지입니다. 두 번째 관심 가질 단지, 바로 남천 서밋입니다. 남천 서밋이 어디 있냐? 부산 사람 하면 모르는 사람 없는 메가마트 자리에 들어오는 서밋 하이엔드 브랜드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남천동 해안가 라인. 이제 부산에서 해안가 라인에 들어올 수 있는 아파트는 삼익비치밖에 없어요. 삼익비치 근데 조합은 분양가가 4,500이었고, 여기는 어쨌든 이권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이지만 남천 서밋 같은 경우에는 이권 다툼이 없어서 속도 또한 빠를 곳, 광안리 바다뷰, 광안대교가 나오는 뷰를
가지고 있는 해안가 라인의 고급 아파트입니다. 세 번째 진짜 관심 가져야 될 단지 바로 센텀 르엘입니다. 센텀은 롯데에서 나온 하이엔드 브랜드잖아요. 그리고 부산 사람들, 해운대 사람들 모르는 사람 없는 바로 웨이브 시티입니다. 다음은 사직 1-6구역 힐스테이트입니다. 사직동 하면 무조건 학군지잖아요. 그리고 사직 1-6구역의 가장 큰 강점은 그냥 학군지예요. 학군지로 시작해서 학군지로 끝나는 곳이다. 다음은 바로 안락 1 재건축입니다. 안락 푸르지오로 들어올 예정이고요. 가장 큰 장점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품고 있는 초중 고품화다. 얘는 사실 200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뭐 재건축은 거의 진짜 15년을 묻어둬야 되잖아요. 이런 걸 보면 재건축은 진짜 쌀 때, 진짜 하락기 때, 아무도 안 살 때 묻어둔다는 생각으로 사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주나 철거가 거의 완료되었는데 소송 문제도 있고 뭐 입주민들이 엘리베이터 더 설치해달라 해서 공사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딜레이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계속 분양한다 말은 나왔었는데 분양하지 않고 있었거든요.